고양식당입니다. 하이. 결국에는 홍명보가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뭐 다 안 됐습니다. 결국에 홍명보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두 번이나 나가서 두 번 다 못 넘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에서 내려간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안 느껴졌죠. 근데 이거는 그냥 홍명보 감독이라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진심이 안 느껴져요.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서 막 돌고 있는 싸워 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데리고 싸워라고 전술 얘기하는 거. 그거에서조차도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화법이 아니야. 뭐 나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홍명보 씨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지만 단순히 지금 홍명보 하나 죽이고 끝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홍명보 또한 결국에는 시스템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득권 카르텔 시스템에 굉장히 축이 되는 사람인 것도 맞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홍명보만 비난했을 때 지금 바뀔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 원래부터 축협은 많이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슈틸리케 때부터 정말 엉망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슈틸리케 때부터 그 엉망이던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비레이 님이 만드신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홍명보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선임됐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뒤에 월드컵은 어땠나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감독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신태용 감독의 트릭쇼는 결과로서 봤을 때는 지금이야 웃고 말할 순 있었지만 신태용 감독이 선임될 때까지 그 엉망인 과정과 히딩크 감독이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신태용 감독만 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결과가 좋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그때도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그렇다가 김판곤 주도했던 벤투 감독 선임은 축협에서 전례 없이 투명한 과정이었고 한국 축구 시스템이 드디어 바뀔 수 있나? 라고 팬들은 믿었죠. 벤투도 물론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과를 계속해서 쌓아갔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벤투호가 보여줬던 축구의 퀄리티는 한국 축구도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던, 특히나 축구 팬들에게는 더 가슴에 불꽃을 지피는 그러한 경기였죠. 비록 16강에서 이제 브라질을 만나서 지긴 했지만 아무도 벤투와 선수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대를 했어요. 벤투 감독이 더 길게 한국 축구에 남는다면 우리 축구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뒤는 어땠나? 이미 벤투 감독은 월드컵 시작 전에 재계약이 불발되었던 거고 그 뒤에 데리고 온 감독은 말도 안 되는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었죠. 클린스만이라는 감독 이름이 보였을 때부터 축구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부터 다 뒤집어졌죠. 이미 그 사람은 전술이 없었다는 것이 독일 국가대표 감독할 때부터 뽀록 났고, 그런데도 말도 안 되게 클린스만이 선임이 됐고 경질이 됐고 위약금을 100억을 가까이 냈어요. 그 뒤에 누구를 선임하느냐? 결국엔 홍명보가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 간판은 홍명보지만요, 결국에 뿌리는 축협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 가운데 정몽규가 간판이기는 하지만 다른 뿌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배 축협 부회장, 문체부 차관 출신이고 직함은 이제 한국축구협회 KFA CEO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홍명보 선임 논란을 쓴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제목이 문해력 물음표 이러고 보내고, 그리고 얼마 뒤에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하고 제목만 써서 보냈어요. 거의 뭐 중딩이 스팸 메일 보내듯이 보낸 거예요. 이거는 작년 10월에 축협 노조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축협 부회장으로 CEO로 있고, 그리고 이 노조는 이 김정배 부회장이 사실상 홍명보 선임 과정의 행정 총책임자였다고 지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였냐면 정몽규가 청문회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것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몽규 씨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런 연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뭐 그 뒤에 이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명보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2024년 7월에 직접 말을 했고 자기 혼자 진행을 했다, 책임도 다 지겠다라고 했지만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 집니까? 지금 이 꼬라지가 났는데 이임생 씨가 지금 책임을 뭘 져요? 다른 외국인 감독들은 유럽까지 가서 면접을 다 봤는데 홍명보는 별도 면접도 안 보고 이임생이 따로 찾아가서 뭐 삼고초려를 해서까지 홍명보의 마음을 돌려서 선임을 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이제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건강하고 투명한 시스템은요, 성공을 하기 위한 거지만 성공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일회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투명했을 때는요, 결과가 실패이더라도 우리는 과정을 되새겨 볼 수 있어요. 뭐가 옳았고 뭐가 글렀는지를 되새겨 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나아질 수가 있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고요. 투명한 시스템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실패를 했다면요, 좌절을 느낄지언정 무력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투명한 시스템으로 선임된 감독과 그리고 그 투명한 시스템으로 선임된 감독 아래서의 대표팀이 32강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물론 다들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명하지 못한 누군가의 소수의 그냥 결정대로, 정말 말 그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한 끔찍하고 수준 낮고 좆대로 만든 시스템 때문에 실패한다면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슈틸리케 이후로 지금 12년이 넘게 지났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벤투 감독 때가 잠깐 이변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시스템이 자기들이 지저분한 시스템이 아닌 척 하려고 냈던 잠깐의 변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정몽규 씨는 압도적인 표로 2025년에 축협회장에 또 당선됐어요. 4선이었죠. 182표 중에 156표, 득표율 85%, 허정무 15표, 신문선 11표였어요. 물론 상대로 나온 신문선, 허정무도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규를 뽑는 것 말고는 축구 행정가들이나 그 모든 축협 관계자들이 다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정몽규를 뽑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국민의 관심은요, 요번에도요, 잠깐 반짝하고 화르르 타올랐다가 이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진성 축구 팬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축구 유튜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열기는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여론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이 열기가 개혁을 꿈꾸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이 열기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만 하는 열기예요. 저번 열기 때 박주호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불꽃을 터뜨렸어요. 근데 박주호는 젊은 사람이었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 박주호가 터뜨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주호가 유튜브에서 모든 과정을 터뜨렸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박주호 혼자 움직이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몇 명의 유튜버들과 이제 해설가들과 축구 관계자들이 움직였지만 저 윗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5060 이상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대 전체를 기득권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는데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5060 전체가 기득권이 아니라요. 5060 세대 중 기득권이 된 자들이 5060 세대가 여태까지 올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때의 시대관을 가지고 지금의 세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에 싸우지 못하고 굴복하는 패배주의자들,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 기회주의자들이 축협에 그득그득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협회뿐만이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진짜 실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격을 했던 이민영 씨와도 비슷한 문제죠. 이거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허울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내니까 이런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진짜를 알아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협에 왜 없겠어요? 있겠죠. 축구 관계자들 중에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권위에 눌려 있고 그 권위를 이겨낼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축구판에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은 게임 체인저들을 밀어낼 만큼 축구판이 정말 복구 불능으로 썩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지도 모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축구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월드컵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스포츠는요, 꿈을 먹고 자라요. 예전에 정현 씨가 호주 오픈에서 말도 안 되는 돌풍을 일으켰을 때 그때 갑자기 테니스 붐이 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엄청나게 쳤어요. 스포츠는 꿈을 먹고 자랍니다. 박지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전에 차범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축구를 해요. 지금은 손흥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죠. 운동 능력을 가진 인간은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도 적어요. 심지어 중학교 점심시간에 축구도 하지 말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생기겠어요.
운동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운동 능력을 가진 아이들 중에 이번 월드컵 시즌을 겪은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축구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굳이 축구를 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죠. 국민이 지금 뜨거운 열기로 이 시스템을 불태워라, 축협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면 좋은 시스템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이 열기를 이용하려는 개혁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열기가 막 타오르는데도 저번 박주호 사태처럼 그런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한국 축구는 그냥 이대로 망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망해서 바닥을 치고 손흥민, 이강인 세대가 마지막이다, 오연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끝내던지,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의 기생에서 아직도 그 따뜻한 젖꼭지나 빨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기생충만 가득하고, 그리고 그 기생충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망하는 게 맞아요. 이건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시스템은요, 지금 당장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은 오늘 무너질지언정 내일은 그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텐 오늘 실패해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번 홍명보를 보십시오. 오늘 실패했는데 내일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모두가 더 좌절하고 낙담하고 회의주의로 돌아서죠. 어차피 망할 것이다. 시스템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축구 팬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열기가 축협을 바꿀 수 있는 뜨거운 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열기가 뜨겁게 막 타올라서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포착이 된다면 국민들의 열기는 막 지금은 뜨거워져서 뭔가 시스템에 대한 성토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만약에 좋은 시스템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다음일지 20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열기가 막 타올랐을 때 감독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벤투도 그렇고 히딩크도 그렇고 초반에는 다 죽을 쏟던 결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좋은 시스템의 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짜로 그 축구를 사랑하는, 진짜 발전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진성 축구 팬들 뿐이죠. 일본은 2050년에 월드컵을 우승하겠다고 하고 모든 거를 밑에부터 싸그리 뜯어 고쳤습니다. 이제 일본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유소년 축구 시스템부터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랑 그냥 뿌리부터 달라요. 일본을 이기는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꼬마들이 시스템 때문에 좌절해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구 이야기지만 축구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요한식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이곳에서 사유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